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보중학교 진로교사 오인이고요. 오늘은 진로 적성에 적합한 고교 선택과 고교 학점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 부분은 결국은 그 고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고교 학점제는 결국 대입하고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에 관계돼서 부분에서 제가 진로 상담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제가 이제 그 8월에 정년을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진로지락 미래연구소로 이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끝부분에서 이제 알려주시고요. 오늘 지금 사전에 질의 내용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세 개면 쪽, 세 쪽까지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내용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고요. 오늘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고교 학점제일 거예요. 전학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입학제도의 부분인데, 이제 정기고 후기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님이 관심 있는 학교들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 한 두 학교 정도가 관심이 있을 텐데, 그 전체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해야 될 부분은 많고, 그러니까 말이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빠르지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유인물인데요. 예, 유인물을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름이 오인이니까 그 네이버에서 오인쌤, 쌤입니다. 쌤으로 한번 들어오시면은 바로 배부할 거예요. 여기 제가 이게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하면 좋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제가 오인쌤의 진로 이야기라고 돼 있죠. 예, 요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게 이제 고입 진학 자료예요. 진학자료 요 자료를 꼭 보세요. 엑셀 자료. 이 자료를 보면은 적성검사, 대입,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입시 요강까지 한 번에 다 링크가 돼 있어요. 직접 만드는 건데요. 이거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뭐 기숙사 있는 학교도 나중에 있고 체육 특기자 전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보시고요. 두 번째 고입 설명회가 있는데요. 진학 설명회. 오늘 한 내용들이에요. 요게 유인물 없으시는 부분은 여기서 유인물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나눈 유인물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것도 물론 제가 만들 건데요. 성북 강북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상의 1부하고 2부 나눠져 가지고 만들었어요. 1부 여기 대학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가 나와 있고요. 2부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나왔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마이스터 특성화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6분 정도 보면은 8분 정도만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배제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안 보고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그 성북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강의한 내용인데 여기서 달라진 건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학년이 바뀌었죠. 2학년이면 3학년이고 1학년이면 2학년 요거만 바뀐 거니까 내용에서 크게 올해 대학 입시에서 변한 건 없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문의하는 방법 여기 메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참조하시라는 거고, 제가 만약 그 말을 놓쳤다 그러면, 그 놓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영상을 한번 또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고교학점제와 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자, 성취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있어요. 성취평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해요. 절대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A, B, C, D, E 이렇게 있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5등급이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제일 많고 1등급과 9등급은 가장 적죠. 4%, 7%, 12%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긴 것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단계는 5단계 평가가 있어요. 5단계 평가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A, B, C, D, E예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3단계 중학교 평가에서는 A, B, C, 음악미술체육을 A, B, C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도 A, B, C로 해요. A, B, C로 한다는 얘기는 성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만약 했다 그러면은 많이 좌우하지만 표준 편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등급을 잘 알아야죠. 이제 몇 등급의 자기가 있느냐, 거기 선을 보는 게 대학을 가느냐, 막 못 가느냐 하는 요게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두 개를 나눠서 할 거예요. 1학년, 2학년 하나, 그 다음에 3학년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에 현재 중3 하면 중3 학부모님들만 들으시고, 중1, 2 하면 중1, 2 학부모만 들으세요.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들이에요. 자,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진다. 근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옆에다가 참고하고 요거는 1, 2학년들이 융합 선택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는 특목고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나중에 전문교과 1이 나중에 진로 선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창체 중에 자동봉진이라고 그러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내년부터는 사실 진로활동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 봉사활동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올해도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점을 다 특성화해서 만점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큰 의미가 없는데 다만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봉사활동은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없지만 봉사활동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그 인성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의미, 의미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학년들이에요.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요렇게 6과목인데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때 내신 성적은 앞으로 올라가는 학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고요. 여기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데 9등급이고요. 일반 선택도 9등급이에요. 2학년 때 배워요. 근데 일반 선택을 언제 선택을 하냐 하면 일반 선택을 고등학교 1학년 7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고교학점제 여기서 포인트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진로 선택은 아까 3단계라고 그랬죠? 3단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물리 2, 화 2, 생 2를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무슨 얘기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행학습하라고 학원에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 1, 수학 2를 두 바퀴를 돌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월하다. 그건 아니에요. 선행학습은요. 만약 선행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중학교를 다 다져놓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 국어, 영어, 수학 1학년 과목을 하는 거예요. 1학년 과목이 내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다 끝나면 2학년 때 올라갈 때 2학년 내신 성적을 관리하면서 내가 수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성취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은 9등급 제도라 했죠. 5단계에서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내신 성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은 3단계고요. 이게 수능이에요. 3학년들은 수능이 이게 이제 마지막 수능이에요. 공통이 제일 75%니까 제일 중요하죠. 공통, 독서 책 많이 읽어야 돼요. 독서는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들어가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자사고에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 다음에 대입에서도 안 들어가지만 모든 활동은 독서로 시작되고 독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지 1교시부터 혼란스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수학 1과 수학 1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이건 상위층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건데 점수 차이가 0점 몇 점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맞으면은 A가 나오는 거고 한국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나오면 A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부터 100점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영어 A가 6%에서 1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1%라는 것은 서울에 4년제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는 A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한국사는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한국사는 또 뭐가 있냐면 2등급, 3등급이 안 나오면 2등급, 3등급 안 나오면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응시 자격도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외국어는 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과, 이과가 우리 고등학교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학에는 문과, 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탐을 두 과목 선택하면 문과, 과탐을 두 과목 선택하면 이과. 우리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탐을 많이 하죠. 예, 사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 문과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6월달에 학력 평가에서 처음으로 과탐이 사탐보다 늘어났다 그래요. 오늘도 아까 기사를 봤더니 학부모님들 중에서 80%가 이과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취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때문이에요. 그것도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학년, 2학년 나왔죠? 여기 융합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과목이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아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공통국어 1, 2, 수학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전체적 틀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일반 선택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다 바뀐 과목들이에요. 전부 다 한국 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하고요. 예, 우리 앞에 있는 거 이거 하고 보세요. 완전히 틀리죠? 과목 자체가. 거기에 융합 선택까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1학년 성적만 부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은 선택 과목이 5등급 제고 석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은 1학년 석차도 절대평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앞으로 있을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에서 분리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도 바뀔 거예요. 이거는 결정된 거 아닙니다. 아닌 거고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타구 같아 바뀌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이 될 때는 그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건 내년 2월에 가야 아마 결정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고교학점제 어렵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 제가 강의하다 보면 고교학점제를 뭐 1시간, 2시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10분, 20분이면은 고교학점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자, 이 단어만 한번 보면 돼. 정의만 보면 돼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통 과목을 기초로 해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D는 신경 쓰지 마세요. D는 기준 도달의 학생들을 취득해서 졸업하는데 이수, 미이수인데 사전 질의 내용 중에서 한 분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1학년, 2학년들은 이수를 못해가지고 졸업을 못하느냐? 그럴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요거를 이제 그 이수, 미이수 또 보고요. 자, 단위하고 학점이라는 부분이 학점이 처음 나왔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단위는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3달이라면 3달이면 주당 3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학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220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92달이로 줄었다가 이번에 204달이 줄었다가 다시 192달이로 또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32시간으로 굉장히 줄었죠. 32시간이라는 얘기는 6일을 기준했을 때 7교시가 없는 날이 3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줄 시간을 뭐 하느냐? 학점을 안 따도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맞는 계열에 맞는 거를 갖다가 원격이나 또는 다른 학교 가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입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경쟁에서 포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다음에 학업 설계 주체로서의 학생 지원, 과목 선택. 과목 선택을 누가 하냐? 내가. 대학교 때 우리가 학점을 따기 위해서 내가 수강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교가 고등학교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기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많이 했죠? 이제 온라인 수업이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없는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가서 들어라. 또 하나 공통교육 과정은 뭐냐면 학교 교육 경계가 확장됐다. 주변에 있는 세 학교, 네 학교가 뭉쳐서 같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학점을 인정해 준다예요. 이게 네 가지가 이제 고교학점제 포인트입니다. 자, 볼까요? 4월에 이제 들어가면 학업 설계하는데 진로 상담 막 해요. 뭐 너 무슨 과를 다닐 거냐, 무슨 계열을 다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중간고사를 첫 시험을 봐요. 이때 이걸 갖다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고등학교 전 들어갈 때 계열을,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해 주는 게 좋죠.
그분 7월 달에 1차 수강을 하고 8월 달에 2차 수강을 하면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어가요. 이런 수업을 하는데 수업은 대부분 참여형 수업이, 토론 수업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수, 미수가 나와요. 3학년은 미수가 원래 없어요. 예, 없는데 1학년, 2학년에서 미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석률 3분의 1, 성취율 40%안 되면은 미수가 되는데 미수가 되면 보충 수업을 시켜요. 보충 수업 시켜서 그래서 올라가게 만들어지 우리나라에서 미수돼 가지고 학교를 졸업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빼고는. 예. 자, 요거는 공유 캠퍼스라는 얘기예요. 학교 간 협력 과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게 보시면요. 성북 강북이 있잖아요. 미술, 창문여고, 개성고등학교, 체육, 고대부고, 그 다음에 과학은 영훈고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점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와서 물론 이제는 성덕학교를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그 주위에 있는 학교를 한번 강의를 했는데 개성고가 미술 중점이에요. 미술 중점은 아니에요. 이거는 거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 입시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용문하고 경동고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여기는 거점 학교에서 고대부고, 체육, 개성미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학교 있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학교 간 교육과정 온라인 시스템. 요거 하면 고등학교 가면 바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보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부에서 뭐 이렇게 동부에 1권역 하면 세 학교가 합쳐졌고, 예, 서부에 세 개 학교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요게 공유 캠퍼스고 거점형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이 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주말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개설을 합니다. 보면 우리 학교에서 만약 물리학 실험이 없었으면 거기 가서 물리학 실험을 듣는 거예요. 아까 고교학 전제할 때 3시간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들으면은 이 학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구나라고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하는 건데요. 말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몇 개 안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고, 3학년, 또 특히 1, 2학년들이 그 올라가는, 1학년 올라가는 2025년부터는 굉장히 확정이 될 거예요. 특히 온라인 공동과정 같은 경우도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온라인은 뭐 집에 가서 들으면 되니까 일찍 끝나면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심리치료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프로파일러 얘기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사전 질의 내용 봤어요. 자, 프로파일러는 이제 심리학과를 나오기도 하고 사회학과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심리치료사 프로파일러가 되려면은 원래 경찰로 임관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던가 아니면 특채로 해서 심리학과에서 가는 방법입니다. 자, 심리치료사 되려면은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윤리학상, 세계사 이렇게 네 과목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술감상과 심리학을 당연히 들어야겠죠. 요거를 이제 수강 신청을 하라고 나와요. 이미 책자가 3학년은 나와 있고요. 1, 2학년은 11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다 이미 정해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학생이. 그러면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1학년은 공통 과목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요. 2학년, 3학년은 가운데가 뻥뻥 뚫려 있죠. 3시간이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냐면 애들이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간을 맨 마지막으로 뺍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3시간을 뒤로 빼가지고 강의해요. 그러면 같은 반 학생에도 1학년 때는 같지만 2학년, 3학년 때 시간표가 다 틀려요. 다 이동 수업을 하고 있고 어느 반은 많고 어느 반은 적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교실도 많이 필요해서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 친구 따라 대학 가는 건 끝났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 하고 싶은 일이 뭐냐에 따라서 진로가 완전히 다르고요. 대학 진학은 진학 준비를 1학년 때부터 한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인데 왜 1학년 때부터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뭐냐면요. EBSI라 그래. EBS예요. EBSI 들어가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EBS 들어가면요. 우리 자녀가 도대체, 요게 이제 비대면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자녀가 도대체 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을. 고1을 보면요. 여기 고1 3학년 학평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만 해보세요. 학평이라는 건 학력평가인데 3월달에 하는 거는 당연히 중학교 범위 안에서 했던 학생들, 그 다음에 재수생은 없어요. 그분 내가
보면은 중학교가 가급적 중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 시험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죠. 지금 보면은 어려우니까 1학년들, 2학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몇 등급이 되는가라는 걸 보면은 아, 내가 대학에 진학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 유형 검사, 진로 탐색 검사 있으니까 요거는 뭐 편하게 보셔도 돼요. 한 3년치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선행학습 중요하다고 아까 계속 그 학원에서 얘기하지만 선행학습보다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독서는 항상 모든 탐구 활동이나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은 고등학교 때 적극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자유학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진로 연계학기도 이제 할 겁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에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커리어넷에 있는데요. 커리어넷에 있는데 이거 커리어넷 보면은 진로 검사가 있어요. 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진로 적성 검사는 적성은 내가 뭘 잘하느냐고, 흥미는 요 K를 한번 해보세요. 흥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은 직업에 해당되는 계열이 뭘까, 학과가 뭘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워크넷에도 중학교 진로 적성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3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이거를 해봤어요. 이제 학생 글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언어하고 제가 수학은 그냥 산수 같으니까 풀겠는데 뭐 도형이라든가 유추 문제, 저는 색을 잘 몰라서 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으니까 혹시 학업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면 이게 하는 거죠. 이 학과 계열과 관련 직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계열에 맞춰서 추가로 흥미검사, 가치관 검사 아니면 직업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그 멘토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는 거고, 학과 동영상도 보면은 아마 진로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직업에 맞는 학과와 계열은 무엇일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선택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지만 수능 과목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방법이니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대학 입시 들어갑니다. 자, 대학 입시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대입제도 방향성, 즉, 수능이냐, 정시냐, 수시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은 이미 기존의 틀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세부 사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이 나오고요. 고3 돼서 시행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적거나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아직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이 있으니까 어떤 거를 나한테 하는 게 맞는가라는 방향성만 오늘 배우고 가시면 돼요. 자, 이게 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2025 교육과정이 확정이 됐어요. 12월 달에 확정됐고, 이번 6월 달, 이제 내일이 6월 달인데요. 6월 달에 고등학생,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가 되느냐, 계속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거의 방침이고요. 다만 6월 달에 이게 세부 사항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1학년, 2학년들의, 그러니까 이제 2학년들이죠. 지금 1학년도 거의, 1학년은 뭐 거의 2학년에 따라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2학년들의 대학 입시 제도가 나올 겁니다. 요걸 보면 대충 윤곽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이제, 제가 만약 이제 학생들을 강의하게 되면 수시와 정시 이걸 구체적으로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애들이 알 필요보다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강의니까 학부모님 대입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강의하다가 반응이 좋으면은 뭐, 학생들도 아마 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대략적인 고교학점제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학생부 교과입니다. 교과인데 학생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학생부 종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교과가 50% 이상이면은 교과 전형이고, 종합이 50% 이상이면 종합 전형이고, 수능이 이상이면 그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정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실기 논술 있고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많아요. 근데 서울을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을
목표라고 있지 전국을 목표로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정시로 가겠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석차를 등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1학년 석차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2학년 석차까지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거긴데, 자, 지방에 있는 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또 서울에서도 특목고하고, 그러니까 자사고하고 일반 학교, 그 다음에 또 일반 학교 중에서도 또 학교의 레벨이 또 달라져요. 그 대학에서는 이 학교를 동일하게 점수를, 석차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요.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데 이 교과 성적은 어떤 게 중심이냐면 그거 계열에서 학과에서 원하는 그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그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교과 세트, 세부 특기 사항이 어떻게 작성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합 선물이에요. 이거는 수행평가 활동, 독서활동, 융합수업,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 전체를 다 보겠다는 겁니다. 네, 논술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는데 또 바뀌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강남구, 송파구. 자, 여기는 이제 강북구, 성북구 3명씩. 우리 뭐 전 중남구인데 여기서 2명씩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정시 과목은요, 거의 강남 학생들 거예요. 여기 종로구가 있다는 거는 서울 영재학교, 서울 과학고가 있고 여기는 하나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학생들이 있는 거죠. 예, 하는 건데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재수는 거의 학원에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고, 근데 사실은 강남거라 그러지만 사실은 특목고 학생들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이 많고 특목고라 하지만 재수생 거예요. 재수생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처음 들어갈 때는 서울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서울대에서 하는데 이 학생들이 성적이 가장 우수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학생들이 제일 떨어지고 다음에 교과가 떨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학생들이 공부 잘한다 그래요. 예, 응용력도 좋고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교과 전형이요. 아까 얘기했죠? 자, 수능 최저학력을 따집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 따지는데 과목 반영하는 거, 전 과목 뭐 다 달라요. 국유사과 전 과목. 과목마다 달라요. 이거 학교마다 과목 반영, 과목 비율, 수능 최저 이게 다 틀려요. 여기도 보면 수능 최저에 대해서 뭐 그 저기 합의 5, 합의 6, 뭐 합의 6, 뭐 이렇게 달라요. 물론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이게 합의 이제 더 낮아지겠죠. 예, 이런 게 수능 최저예요. 근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 없는 학교가 더 많지만 서울은 거의 그러니까 상위층 16개 학교들은 거의 있다. 다만 이렇게 예외만 있을 뿐이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를 다 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학과의 계열에 적합한 그 과목을 선택했느냐는 게인데 이 수능 최저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우수한 학교죠. 예,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고요. 대부분은 수능을 안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미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을 볼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을 보면은 수능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수능의 성적 때문에 등락이 바뀔 수도 있죠. 여러 것들이 좀 변수로 간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진로, 교과, 교내, 종합의견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능력, 점수가 높냐가 아니라 이 학생의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로 보느냐?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과 또 하나 면접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이게 이거 봐서 진짜 알겠느냐 그러는데 진짜 알아요. 저는 이제 자사고 전형 요원을 2번 갔다 왔고 외국어 전형 저국어 학교를 외국어등학교 전형을 갔다 왔는데 자사고는 2박 3일, 외고는 3박 4일 동안을 갔다가 합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 문항을 만듭니다. 그걸 딱 보면요. 이미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합격 여부가 거의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건 대학 교수가 봤으니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등학교의 활동을 얼마나 창의성으로 잠재 가능성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했느냐 하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많은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인원도 많이 뽑고 있고.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교과 세트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목당 500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7과목이 됐다. 8과목 되면 4,000자, 3,500자거든요.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 이렇게 5개만 들어가요. 애들같이 소논문, 봉사활동도 이제 개인 봉사는 안 들어가고요. 예, 자율동아리도 안 들어가요. 요거만 하니까 학교 생활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학생부 종합조정은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논술은 사실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논술은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를 갔는데 내시 성적이 사실 4등급 안에 들어가면 서울의 4년제는 거의 지원을 못해요. 학생부 종합조정도. 교과조정은 더 2등급 정도 가야 되고.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논술 조정이에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이냐? 자, 이거예요. 언어 논술, 인문은 언어 논술을 보는 거예요. 논리적 법. 자연은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들고 나고 뭐 이상한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능 최저 학력을 또 요구를 해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합격률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원서비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많이 뽑지를 않고 경쟁률은 되게 높은데 한번 이걸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자, 학생부 종합 제일 높은 데가 교과예요. 교과는 내신 굉장히 이제 중앙대인데 되게 높죠.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낮더라도 활동을 많이 해서 그 학생이 그 계열에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 거고, 논술은 또 많이 떨어지죠. 논술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수능 최저까지도 여기선 수능 최저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4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사실은 거의 어려워요. 고등학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3분의 1은 수도권 4년제 가고 3분의 1은 전문대 가고 3분의 1은 그냥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분의 1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요새는 알바라도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AI가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간 사이에 알바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확실하게 배워놓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 가면 거의 3분의 반 이상은 다 자요. 수업 시간에. 자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 1, 수학 2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타지를 해보고 만약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사고나 일반고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저히 한 50% 40% 넘는다 할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을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때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실기는 당연히 실기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 맞는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스포츠 리더스를 하고 싶은데 운동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체대 갈 만큼 내가 운동을 잘 못해요. 근데 거기는 가고 싶어요. 나는 미학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미술 해설사를 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비실기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방법을 가지고 수능 최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합전형 하면서 수능 최저까지 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토익대 같은 경우는 미래에서 최고잖아요. 정시에서 수능이 100%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서류가 이제 40%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이게 서류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건데, 여기는 실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도 경희대, 국민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실기가 안 돼도 그쪽 부분으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기 조정은 당연히 실기를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정시는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고 기존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23년부터 갑자기 서울대에서 교과 평가를 4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40%는 뭐냐면 교과목 이수 현황, 교과 성취도 무슨 얘기냐? 이제 그 이공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작가면 전작가에 맞는 과목을 이수했느냐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6%가 빠져나가거든요.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서울대들이. 서울대는 아니도 좋다. 의예 가면 된다. 의사만 의대 약대만 된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서울대 봤을 때는 이건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맞는 거를 이수를 하고 성취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고 지금 고려대학교가 이제 올해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또 들어가요.
면접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걸러내겠다라고 이제 이거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참고 한번 해보세요.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많고요. 여기도 논술 전형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별로 없죠. 이렇게 학교마다 틀리고 요거는 그때 가서 바뀝니다. 자, 이제 브라인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사고가 옛날에는 자사고가 일반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뭐 봤냐면 수상 경력을 보면 알아요. 그 학교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보면은 아, 이 학교가 자사고구나 하는데 이제는 수상 경력도 안 들어가고요. 소론문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면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특이라든가 많은 활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세특 한번 볼까요? 자, 프로젝트 활동에서 조장을 맡아서 조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다. 자, 무라의 포용성에 대한 교육 자료인 무엇을 요거를 제작해서 친구들에게 관심을 일으켰고 UCC를 제작해서 학교 SNS에 업로드를 했다. 자,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 이런 것이 무슨 교과 세특이냐라고 했죠. 네, 근데 요새 교과 세특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행 평가를 하고 토론 발표를 했는가를 적극적인가를, 능동적인가를, 창의적인가를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기소개서 없어졌습니다. 자, A가 된 학생은 지리, 지구과 확률과 통계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A예요. 근데 이 학생은 C한 학생 보세요. 전공 관련 수강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과목에 수강을 안 했다. 그럼 이 학생은 왜 수강을 안 했을까요? 두 가지죠. 어려워서. 두 번째는 뭐냐면 1학년 때 이 계열의 이 직업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2, 3학년 때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한번 보세요. 3학년 소수 과목인 화학2를 자, 소수 과목이 되면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진로 선택인데 상관이 없는데도 안 들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안 들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서 못 들은 경우가 있어요. 이 교육 과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서 못 들은 경우는 그 대체 과목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고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공동 교육 과정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있는데 불구하고 안 들었던 학생은 이 학생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 학생은 미수강으로 들어가 이걸 C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 학생은 환경 문제 관련 환경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 진로 이런 데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업도 다양하게 그런 수업을 했고 이런 학생은 매우 우수하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로 그다음 개별화해서 과정을 하고 결과로 해서 성장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많이 뽑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서 활동이 기본이고 수행 평가해야 되고 토론 발표, 과제 발표기, PPT, 동아리 진로 활동 이렇게 종합적인 거 합니다. 학생이 집에서 PPT 만드는 거 한다면 그거 뭐 하지 못하게 만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우리가 말씀드릴 때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뛰어난 점이 뭐냐? 학생부 세특을 잘 써준다. 이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을 모르기 때문에 학년 말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한 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똑똑한 학생이면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나는 어떤 활동을 했고요. 나의 역할을 거기서 조장이나 어떤 역할을 했는데 결과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로의 어떤 성장에 이익을 담당했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진로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이걸 전달해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교과 세특의 가장 좋은 세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로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진로 선택 1학년 때부터 하는데 지금 중학교 때부터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진로제. 그러면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이죠. 성적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많은 활동을 하고 나서 수능 최저가 내가 필요한가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내가 내신이 되고 좀 더 높은 학교를 추구한다면 그러면 교과로 간다거나 뭐 할 때는 수능 최저 학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자, 대학교는 계열하고 학과가 다 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자, 우리 4, 5월 달에서 7월 달, 6, 7월 달에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 8월에 수강 신청하면 끝나면 이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 1학년, 2학년은 더해요. 1학년 때는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1학년 1학기, 2학기인데 지금 그 1학년, 2학년들은 선택 과목이 1학년 2학기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적분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데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해버리면 학교가 성립을 안 해보면 이 학생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내년에 시행할 5개 학교들이 대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조 등의 평가 요소를 만들었어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입니다. 자, 학업 역량은 성취도. 학업에서 성취도. 성적이 좋으냐? 근데 중요한 건 발전이에요.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에 저 성적이 향상되어야 되냐. 두 번째, 학업 태도. 의지가 있느냐? 자기주도적으로 무통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탐구 활동이에요. 각종 대회, 각종 대회는 안 들어가지만 각종 학교의 활동이 있어요. 그걸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탐구를 어떻게 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하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진로 역량이에요. 진로를 위해서 전공에 대한 탐색을 잘 했느냐. 그러니까 그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교과목의 성취도가 좋으냐, 그 전공에 대한 진로 탐색과 경험이 풍부하냐.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계열, 많으면 소계열까지만 알아도 정해도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과목 선택에서.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소계열까지는 가야 돼요. 가급적 이런데 보면은 물리학과, 생물학과, 이런 화학과 이런 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선택 과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학과까지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런데 인문계열은 소계열 정도, 중계열 정도까지만 가서 선택을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계속 보세요. 보고 이렇게 중계열 정도까지 이렇게 왜 분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 보면 되고, 영상도 보면 좋고요. 그래서 사회계열하고 한번 볼게요. 사회계열에 경영경제가 있고요. 법학행정이 있어요. 자, 경영경제 뭐지 하지 마시고요. 일반 선택 한번 보세요. 진로 선택 한번 보세요. 자, 미적분 확률과 통계죠. 자, 여기 다르죠. 윤리와 사상이 이렇게 있죠. 기하, 경제수, 진로 선택이에요. 그런데 법학행정은 미적분이 없어졌죠. 확률과 통계가 나가 있죠. 이렇게 나가 있어요. 진로 선택도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계열을 어느 정도 중계열 정도까지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중학교 선생님이냐 초등학교 선생님이냐. 중학교 초등학교는 완전히 틀려요. 중등은 과가 있어요. 그 과가 있으니까 사회교육 과면 사회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될 거고요. 그쵸? 예, 윤리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거 많이 들어야 될 거고, 건축공학 과목은 당연히 그 자연계열 쪽에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없죠. 초등학교는 공통이잖아요. 음악 연주, 미술 창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계열을 결정해 주는 게 좋다. 자, 이거는 다 정해진 거예요. 이건 3학년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 1, 2학년은 이제 10월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 그런데 보건계열은 미적분을 권장을 하고 있고, 공학계열은 미적분이 필수예요.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경제에는 이런 과목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공식 발표한 거예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여기서 화학생물학과는 물리학 2를 들어야 돼요. 컴퓨터공학과는 미적분을 공제에 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거는 거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장 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핵심 권장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가 정해지지 않으면, 보세요. 다 지금 거의 자연계열이잖아요. 자연계열은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과목 선택이 힘들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시고 하고, 제가 이제 유인물에 보면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계열의 특징, 계열을 좀 학생들이 알아보고 대표한 과를 한번 이렇게 줄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QR코드로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여기서 나오면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학과를 보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공학 계열을 한번 볼까요? 예, 공학 계열을 보면 공학 계열 이제 메카트로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보면 이렇게 학과가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이게 이런 과구나. 그다음 개설 대학은 이제 어느 과를 한번 보면 되고요. 모집 현황, 진출 가능 직업들 이런 것들 보면서 직업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면 직업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한번
알아보면은 굉장히 좋다. 중학교 때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희망직업 작년에 조사했던 겁니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뭐 가수, 뭐 운동선수 이거 신경 쓸 게 없고요. 중학교 애들 보면 다 교사가 1이에요. 의사가 2이고, 그 다음 고등학생 의사가 7이고, 근데 간호사가 2로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쭉 떨어졌죠. 공무원이 뭐 요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봉급을 9급이 받더니 197만 원밖에 안 된다. 이제 연금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랑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그만큼 메리트는 별로 없어졌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5위로 올라왔다는 건 가장 희망적이죠.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생명과학연구원, 여기는 생명과학연구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경영자 CEO는 사실 직업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직업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것도 직업이랍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그 건물주가 4위로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사가 1위라는 거죠. 자, 며칠 전에 발표된 겁니다. 자, 교사 채용이 이렇게 줄어요. 거의 이제 안 뽑는 걸로 이제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은 교사만을 1위로 생각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교사밖에 직업을 본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양성을 못했다는 거죠. 다양하게 학생들이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입니다. 자, 에너지, 스마트 환경, 그 다음 IoT,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로봇.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100만을 양성한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9만 9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진학이나 취업이나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직업들이 맞아요. 네, 맞는 거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AI 경쟁력 올린다네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지금 대학에 40개 대학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디지털 대학 상하고 미래유망 지원 가상현실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이런 데를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게 좋아요. 자, 서울대 이제 인공지능과가 생겼습니다. 인문 데이터학과도 생겼고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생겼죠. 컴퓨터 인공지능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자, 반도체학과 이제 엄청나게 안성이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들이대죠. 작년에 상경관대학교가 50대 1이었어요.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계약학과에서 거기서 이립을 해서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작년에 지방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남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하면 좋고요. 자, 요게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스카이 대학이 이제 20년 동안 정원을 안 늘렸어요. 근데 300명 들였는데 그거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예요.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공이 있는 데를 이제 늘려요. 물론 이제 지금 의대를 아마 조만간에 한 350명 정도를 늘린다는 지금 이제 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의학 불업 때문에 351명을 줄였대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한다고 해서 의사가 모자라는 건데 의사를 너무 이렇게 의사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것도 보면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도 이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보면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여기까지가 서울의 하위권 대학 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성적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 그 2등급 11%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그 2등급 바뀌는 11%밖에, 그 11% 바뀌는 거는 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이 아니고요. 6등급이 4등급, 5등급이 3등급이지 3등급이 1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다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한번 자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학습 의욕이 있어야 되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이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습관, 학습 계획에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꾸준한.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망각국수라고 그러잖아요. 10분이면 다 잊어버려요. 맨사 빼고는요. 그러면 다 합치면 한 달이면 80%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할 때 외우고, 잊어버릴 때 배우면 이게 나중에 복습하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어떤 학생은 찍었는데 맞고 어떤 학생은 찍었는데 틀렸대요.
찍었는데 맞는 학생은 우연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내면 속에 실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을 진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런 그 학습 효율성이라는 부분 나오거든요. 옛날에 학부모님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맨 앞에 가서 열심히 듣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잖아요. 학원에 가서도. 근데 지금은 그 학생이 아니에요. 맨 학생 가게 되는 거는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범 강의를 한번 보는 거고, 집단 토의하고 자기가 실제로 한번 강의도 해보고, 선생님이 돼보고,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과정중심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이 다 높아져요. 어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교 2등은 전교 1등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전교 2등은 자기만 하려고 그러지만 전교 1등은 설명해서 모르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요, 애가 공부를 아주 못하는 거 아니고 조금은 잘해요. 어지간해 하는데 애가 자사고를 가라는데 자사고를 안 가고 일반고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걔는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이걸 시험이 쉬운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얘는 공부도 잘하고 적극적이고 하는 애는 자사고 특목고 가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일반고 가서 의대 같은 학생들은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잘 선택하면 좋고, 남녀공학을 가느냐 남학교 여학교 가느냐, 우리 학생 중에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그 성북 지역 그쪽에도 우리 이제 처조카가 있는데, 걔는 남녀공학을 계속 선호해서 사실은 가야 될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 여학교가 더 높다.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갈등이라든가 애가 습관이 이게 어디 자꾸 다니는 학생,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아마 여기 창문여고가 아마 그 굉장히 많아요. 창문여고 103명. 우리 그래서 처제 딸도 여기를 넣었어요. 제가 이게 돼서 넣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들어가지 못해서 나와서 거의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있고요. 강북구에서는 창문여고가 제일 많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 배재고등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는 명동이고 좀 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화여고 같은 경우도 이화여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워서 기숙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중앙고등학교 246명 많죠. 동성고등학교 이렇게 요런 데를 한번 이렇게 기숙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